오늘 우선 우리 윤정혜 한국노총 의장과 함께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국민과 150만 강주 시민이 염원해온 강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이 자동차 합작법인이 지난 8월 20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강주형 일자리 사업이 논의된 지 5년여 만의 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6개 기업들이 자본금 2,300억 원을 이렇게 출자해 줌에 따라서 이제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을 착공하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사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데 이걸 노사민정이 사회 대타협으로 성사시킨 것이니까 분명 축하받을 일이고 또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투자가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노동계가 지난 8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강주형 일자리가 처음에 논의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그 물음표가 이제는 마침표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발기인 총회와 더불어 출범식을 축하하였고 앞으로도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당일 오후 광주 글로벌모터스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출범식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출범식이 투자가인 발기인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이사제 문제는 8월 20일 오전에 개최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 언론에서 지역 노동계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하여 강주형 일자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쟁력 있는 공장 건설에 매진해야 되고 노사 문제는 공장 가동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강주형 일자리 정신에 입각하여 앞으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사 당일날 대표이사만 선정하고 이사 두 사람을 선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기인 총회에서 임시의장인 배정찬 그린카 진흥원 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아침에 열린 인사추천위원회 등에서 자동차와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이사의 구성원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것을 논의해보기 위해서 이사 두 사람 선임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발기인들이 이를 동의해서 미뤄진 것입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발기인들은 앞으로 2대 주주, 3대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를 별도의 회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임의를 해주셨습니다. 박광태 대표이사 선정에 관해서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가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요 주주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표이사를 인선했다고 알고 있고요. 발기인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 자리는 개인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공장 건설과 중앙정부의 지원 또 주주 간의 협력, 노사 상생 등 풀어갈 일이 아주 산적이 있는 만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갖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륜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또 무게감 있는 인사가 맡아서 조기에 조직을 안정시켜야 됨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우리 노동계 산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 의자도 없이 뒤에 이렇게 서 계셔서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사 문제를 비롯한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앞으로 운영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서 지난 1월 31일 날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체결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와 5개의 부속 서류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것은 5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노사민정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맺은 협약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은 이사 두 사람과 감사 두 사람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예정대로 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하반기에 계획대로 양산 체제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대 주주이며 사업 파트너인 현대자동차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은 예산, 그리고 국내 스타 선수 부재, 그리고 북한 선수 불참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언론과 지역민들이 도와주셔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 16년 동안이나 논쟁되어 왔던 도시철도 2호선도 이제 9월 5일 날 17년 만에 착공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꾸준히 준비해왔던 강주형 일사리 사업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루어간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도 남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서 광주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고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보도 하나에도 파장이 적지가 않습니다. 투자가나 노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만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만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이제 광주 발전을 위해서 혁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 비판합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비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가 시장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광주는 정체되고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 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조언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 제시하기보다는 매사를 비난하고 폄하만 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까지 수용하다 보면 광주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고 광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만 강물은 바람 따라 물결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광주 발전과 광주 시민만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언론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